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부산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마을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24일 부산에서는 8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해운대구대학 서구 사업장 부산진구 주점에서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습니다. 비상구로 손님을 받고 방역수칙을 어기며 유흥 접객 행위를 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업소 24곳이 부산시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이들 업소를 처벌할 방침입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풍산 사업장이 기장군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에서 반발 여론이 거셉니다. 부산시는 2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주민들과의 소통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부산에는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마을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창고와 방 안이 온통 흙탕물과 토사로 가득 찼습니다. 지방 곳곳에는 가재 도구들이 나뒹굽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부산에 가장 근접했던 24일 자정쯤 기장군의 한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범람한 물이 마을을 덮치면서 주택 15채가 침수됐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위를 보고 물이 너무 넘치겠다 싶어서 대피 방송을 하고 바로 주민들을 확인하는 순간에 이미 물은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쏟아지는 물폭탄에 도심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4일 자정쯤 연제구의 한 침수된 도로에 차량 2대가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도로로 가세요. 원주선 도로로. 비슷한 시각 남문구 사거리. 물살을 이기지 못한 승용차가 서서히 떠내려갑니다. 차량 2대가 빗물에 잠긴 도로를 황급히 벗어나고 경찰이 차량들을 우회시킵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을 받은 부산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정산 산성마을로 연결된 도로 300m가 파손돼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또 양정교차로에서 연제구청 삼거리까지 도로에 토사가 유출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금정구에만 17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24일 자정을 전후해 시간당 88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고 초량 1, 2 지하차도 등 모두 33곳이 통제됐다 해제됐습니다. 소방과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25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는 완전히 소멸됐지만 25일까지 비가 내린 뒤 주말까지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24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58명은 가족과 지인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와 접촉하며 감염됐는데 이 중 3명은 해운대구 대학, 서구 사업장, 부산 진구 주점 등 집단 감염과 관련한 확진 사례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나머지 25명은 감염원 불명입니다. 25일부터는 얀센 백신 지자체 자율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중구와 부산 진구, 해운대구와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등 국제항해 종사자 접종을 하지 않는 10개 구군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며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종 희망자는 부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과 콜센터, 구군 보건소로 사전에 전화 문의 및 신청하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유흥 접객 행위를 한 업소들이 부산시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24곳이 단속됐습니다. 위반업소를 보면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임에도 제3의 비상구를 통해 손님을 받은 홀덤퍼, 유흥 접객 행위가 불가능한 업종임에도 유흥 접객원이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손님과 동석해 음주와 취식 행위를 한 일반 음식점 등이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적발 업체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불법 영업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24일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 이전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방산업체 풍산이 기장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억측과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며 부산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린 것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풍산 측이 사업장을 기장군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은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풍산 측의 의향을 부산시에 물어본 것일 뿐 시가 어떠한 긍정적인 답을 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문제는 기장 주민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재 청년 창업 나래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창업의 꿈을 키우는 동시에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현광 기자가 청년 창업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 8월 연재 청년 창업 나래센터에 둥지를 튼 26살의 김민기 씨. 덮밥 전문점 사업자를 내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센터를 통해 초기 비용의 부담도 덜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거랑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연재 청년 창업 나래센터에는 현재 7개 팀의 청년 창업가가 입주했습니다. 센터는 사업계획서 작성은 물론 세무 회계 관리, 정부 지원 사업 신청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계하는 곳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또는 지원금 제도 또는 또 공모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홍보해드리고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매달 멘토데이를 마련해 각 분야 창업 전문가와 청년의 만남도 주선하고 있습니다. 멘토데이에는 창업에 관심 있는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창업 멘토의 성장 노하우와 생생한 창업 스토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이 그 포인트 때문에 여기에 스펙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맞추면서 매출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은 전문가와의 매칭과 체계적인 교육 제공으로 이제는 제법 입소문도 타고 있습니다. 매 회차에 진행할 때마다 청년분들도 한 비중이 한 70%는 들어가 있고 일반 이제 한 30대, 40대 분들도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연제구를 기반으로 꿈을 키워가는 청년 창업가들. 코로나19로 활기 잃은 지역을 도전과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광입니다. 부산시 체육회가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부산 소속 메달리스트에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24일 장윤아 부산시 체육회장과 김용환 부산광역시 펜싱 협회장은 여자 에페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부산시청 소속 송세라 선수와 남자 에페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마세건 선수에게 포상금을 전했습니다. 두 선수는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나가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VR과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과 자동차, 문화예술 콘텐츠를 동시에 즐기는 체험형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부산시는 지난 23일 코리아 소더비 국제부동산과 소더비 부산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소더비 부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트렌디 스토어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자동차 테마파크와 소더비 갤러리, 카페 박물관 등으로 채워질 계획으로 VR과 AR을 비롯한 메타버스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테마월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년째 흉물로 방치됐던 스노우캐슬을 비롯한 황령산 일대가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19일 황령산 유원지 개발을 위해 사업 시행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안철수 부산시 공원 운영과장과 전화 연결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 공원 운영과장 안철수입니다.
네, 13년간 방치됐던 스노우캐슬 스키장의 정상화 방안, 이번 사업 계획에도 포함돼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황령산 유원지 조성 계획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제안서에 따르면 황령산 유원지의 그 13년째 흉물로 방치된 황령산 스노우캐슬 정상화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휴양시설, 뮤지엄 등을 구상하고 있고요. 또 역사 문화유산인 봉수대를 모티브로 해서 부산 전역을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또 봉수 전망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장 540m의 무지주 로프웨이 한 90인승 2기 정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제안되어 있습니다. 네, 황령산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기대 효과도 클 것 같은데요. 기대 효과로는 황령산 유원지가 조성되면은 국제 관광 도시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이제 또 관광 거점으로서 또 부산의 잠재력도 높아질 것이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그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 한 1,200개 정도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도 기대가 되고 있어서 지역 경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황령산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 중입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 환경 관련 기관의 각종 사정 검토 등을 통해 볼 겁니다. 우선 환경 훼손과 관련된 우려를 해서 이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 참여의 어떤 소통의 장도 마련해서 앞으로 가면서 사업 내용을 좀 다듬어 가야 할 계획입니다. 네, 13년째 오랜 시간 표류 중이던 문제가 해결을 앞두고 있는데 부산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세계 유수의 도시들을 보면 이제 전망 타워를 좀 다 갖고 있는데요. 나폴리나 홍콩, 또 하코다테 같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해서 저희 부산 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매일 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불빛을 밝힙니다. 부산시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의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매일 저녁 8시 30분부터 10분간 광안대교와 황령산, 용두산 공원에서 세계 박람회 유치 염원을 담은 메시지를 송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용두산 공원은 일몰 시간으로 인해 8월 말까지 매일 밤 9시에 메시지가 송출됩니다. 영도구가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영도형 문화예술 커뮤니티 케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영도 문화도시센터를 주축으로 각 동별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예술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상호 협력해 문화예술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예술 처방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한편 문화 이웃 조성, 거점 공간 운영 등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주민 40명이 예술가와 예술 활동을 시작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똑똑똑 예술가 사업이 시작됩니다. 부산시가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예방치료 사업을 시작합니다. 부산시는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서비스를 시행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고 대상자 발굴과 치료 사후 관리까지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심리검사와 상담이 진행되며 병원과 연계한 치료, 치유 캠프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부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해 부산 진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등 7개 구군에 마련된 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은 청소년은 부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 전화 1388로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